왔었는데 네. 무게의 어떤 그 뭐 중대성 이런 걸 고려해서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로 이제 모두 다 배당되게 됐는데요. 26기 부장판사고요. 뭐 요직들은 다 거쳤습니다. 워낙에 그 영장 청구 그 자리도 굉장히 요직 중에 하나거든요. 예. 법리적으로 또 내부 평판도 좋고 합리적이고 균형 감각 있는 사람이 이 중요한 자리에 가는 것만큼 그 내부에서의 어떤 업무적인 평판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원 행정처도 거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26기면 거의 지금 경력만 하더라도 20년 정도 법조 경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워낙 그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법리적으로 사실관계로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실질 심사, 이제 영장 심사의 진행 방식이나 이런 것을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피의자 없이 이제 변호인하고 이제 검찰 측에서 나와서 이제 영장 심사가 진행될 것이냐, 이것도 오늘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본래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면 당사자가 안 나오는데 그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실질 심사하는 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네. 어차피 변호인들의 진술과 의견이라는 건 의견서로 대체하면 되기 때문에 서면 심리를 해도 충분합니다. 예. 다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재판부가 어찌됐든 피의자 측에 물어보고 싶은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당사자한테는 현재로선 신문하기 어려울 테니까 변호인들에게도 사실관계에 대한 신문을 일부 하기 위해서라도 실질 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래서 현재 조금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심사 기일을 321호에서 실제로 진행을 할지 그냥 서류만 제출된 서류와 의견서만 보고 검토가 충분할지는 아마 담당 그 영장 담당 판사의 의견을 받아서 법원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내일 밤 늦게나 아니면 그 다음날 새벽쯤에 그렇죠.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의 신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나올 수도 있을까요?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심리 자체를 건너뛰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제 제출된 서면만 검토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내일 오전 10시 반, 아예 심리가 없고 부장판사가 영장을 이제 검토하는 작업을 거친 후에 내일 자정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예. 심리가 있다면 네. 심리가 통상 1시간 내외고요. 우리가 이재용 전 부회장 등 한 3시간 넘어가면 상당히 길다, 이례적으로 길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런데 그런 심리 자체가 내일 생략될 수밖에 없거든요. 변호인이 와도 이 판사가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깊이 있지 않을 겁니다. 네. 일반론만 물어보게 될 거예요. 네. 이 인정하느냐 아닙니다. 인정하느냐 부인합니다. 이렇게 계속 될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치열한 심리를 다퉜다면 내일 모레 금요일 새벽에 아마 이 구속 여부가 결정될 텐데 지금 일단은 불출석이 확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관측컨대는 내일 자정 전에 이 구속영장 여부가 나올 가능성도 커 보이네요. 예. 네. 자, 어제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서 내놓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공개를 했어요. 상당히 이제 검찰이 만들어서 이제 청구를 하면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보내는 이 청구서를 공개하는 것, 이거 자체가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잖아요. 유죄의 판단이 이르기 전까지 이 피해자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피의사실 무엇인지는 피의자한테 좋지 않은 겁니다. 부정적인 그 인식을 대중들한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변호인들이 먼저 이것을 공개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감이 있다라는 표시를 이런 방식으로 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걸 공개하면서 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진술과 진술을 다리로 엮어서 마치 증거도 없는데 이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검찰이 무리수를 뒀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진술과 진술을 거짓의 다리를 엮었다 뭐 이런 표현이었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요. 그만큼 지금 검찰의 영장 청구서만 보더라도 그 증거라는 것이 그 참고인들, 증인들의 진술밖에 없고 물증은 없거나 있더라도 조작되거나 믿기 어려운 거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부당한 절차에 빠져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여러 가지 혐의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무고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건 부당하다라는 것을 아마 강조하고자 하는 포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 대통령 측은 지금 혐의에 대해서 측근들에게 혐의를 돌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증거와 관련해서는 조작됐다라는 그런 입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진, 오랫동안 구성된 범죄 혐의들입니다. 지금 18개 혐의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있는데 근데 문제는 대부분 나는 몰랐다. 네. 그 이제 비자금이라든가 뇌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나는 몰랐다. 예. 밑에서 벌인 일이고 나는 책임이 없다. 이게 전반적인 기조인데 문제는 개입됐다는 정황이 있는 게 있어요. 증거에 뭐 보고됐습니다라든가 혹은 최측근이었던 인물이 그냥 이것은 이 대통령의 지시였다라든가 이렇게 진술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박하기가 애매하니까 그 사람이 조작한 것이다라고 덮어씌우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정두원 전 의원의 얘기처럼 검찰 대 이전 대통령 측의 법리적 격돌이라기보다는 진실 문제에 있어서는 일이 벌어진 건 확인되고 있어요. 네. 그럼 누가 주도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고 범죄의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측근 간의 책임 공방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묘한 상황으로 돌아갔는데 여기서 법리적으로 한번 다퉈볼만 합니다. 변호인단과 밀고 나가다가 정치보복으로 완전히 선회하고 불출석을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네. 이젠 최측근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터져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예. 김인옥 여사, 영부인을 지내신 분인데 명품 가방 혹은 뇌물수수 이런 혐의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자, 이제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부터 보시면요. 이명박 부부, 이명박 내외 이렇게 이제 지칭이 되면서 가족 문제까지 되다 보니 이 사실은 부인이 한 일이나 아들이 한 일도 모른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져요. 소환조사에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최측근이 아니라 가족 내의 문제로 복잡하게 이제 된 거고 법리적으로 이것을 소명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자, 이제 검찰이 이제 영장 청구서를 내면서 이제 다수의 이제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한 부분도 명확하게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6년에 이제 다스에서 조성되어 있는 비자금을 더 이상 조성하지 말라 하는 식의 지시를 내린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어떤 혐의를 입증하는데 연관성이 있는 거죠. 아니, 다스와 관련한 비자금 조성을 중단하라는 건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 회사의 비자금 조성해 왔는데 이제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스의 경영주,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정황 증거로 이 진술을 제시한 걸로 보이고요. 예. 그 당시 했던 얘기는 뭐냐면 내가 큰 꿈이 있으니까 예. 올해부터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위험한 일을 해왔다라는 거고 그 위험한 일을 내가 보고받거나 지시를 했다라는 간접적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실제 검찰은 이 다스로부터 87년도에 설립했는데 이 초기 자금 조달부터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왔고 그 이익도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수출했다는 것이고요. 예. 이 분식회계를 통해서 다스에서 340억 대 비자금을 조성해 왔는데 이 지금 큰 꿈을 꾸신 이 시점부터는 그런 비자금 조성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네.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2008년도에는 그 횡령하고 분식회계한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까 다시 메꾸는 작업까지 했다라는 것이 지금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그건 뭐냐면 다스를 실질적으로 장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 입에서 이런 내용이 지시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다스의 그 주인은 이명박이다라는 논리적 기결로 되는 겁니다. 예. 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전 대통령에게 상당히 압박이 될 만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자, 비자금 조성 사실이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검찰 수사 당시에 드러났거나 아니면 2008년 BBK 특검에서 드러났다면 대통령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게 워낙 당시에도 뜨거운 이슈였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일반 유권자인 국민들은 도대체 BBK가 뭔지 아주 복잡하고 당시에 난감한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본선 전에 한나라당 대선 주자를 뽑을 때 경선을 보시면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격돌을 하는데 예. 지금 시간이 약 10년 지나서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요. 그때 이명박 캠프가 공격했던 박근혜 후보의 약점, 최태민 목사 집안, 최태민 집안과의 연계성 때문에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요. 최순실이 이제 어떤 국정농단 뇌물의 핵심 인물 아니겠습니까? 또 이 박근혜 캠프에서 이명박 후보 측을 공격했던 게 바로 BBK였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전 전임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이 문제가 불거져서 BBK의 핵심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였거든요. 아까 예. 손 변호사님 정리해 주신 대로 다스는 실질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다라고 지금 이번에 검찰이 적시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지분 인수를 위해서 들어갔던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 이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 라고 이제 특정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펴야 되는 게 이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되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아주 무게 있는 얘기를 한 거죠. 뭐냐면 이게 일반적인 기업 비리, 비위의 문제가 아니고 당시의 대통령 선거를 가를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이전 대통령, 당시엔 후보가 거짓말로 이것을 다 뭉개버리고 없었던 것으로 해버리고 대통령이 됐는데 특검에서도 이거는 확인할 수 없다. 누구 땅인지, 누구 회사인지, 누구 돈인지 하고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호영 특검이 최근에 와서 다시 특수 직무유기로 이제 고발이 됐던 거잖아요. 이거는 무혐의로 일단 종결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이것이 2007년 당시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사실상 그때 분위기를, 대선 분위기를 제가 떠올려 봐도 500만 표 이상 압도적으로 승리하긴 했지만 국민적인 기대감은 BBK는 이명박 후보 것이 아닐 거야. 왜냐하면 본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까지 저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설마 그렇게 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만약 그랬었다라면 사실은 10년간의 거짓말을 대통령을 지낸 분이 했고 그 당시에는 거짓말로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라고밖에 이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법적인 책임을 더 뛰어넘어서 윤리적인 정치적인 숙제까지도 우리 사회에 던지는 문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밖에 없거든요. 변호인이 와도 이 판사가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깊이 있지 않을 겁니다. 일반론만 물어보게 될 거예요. 이 인정하느냐 아닙니다. 인정하느냐 부인합니다. 이렇게 계속 될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치열한 심리를 다퉜다면 내일 모레 금요일 새벽에 아마 이 구속 여부가 결정될 텐데 지금 일단은 불출석이 확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관측컨대는 내일 자정 전에 이 구속영장 여부가 나올 가능성도 커 보이네요. 자, 어제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서 내놓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공개를 했어요. 상당히 이제 검찰이 만들어서 이제 청구를 하면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보내는 이 청구서를 공개하는 것 이거 자체가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잖아요. 유죄의 판단이 이르기 전까지 이 피해자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피의사실 무엇인지는 피의자한테 좋지 않은 겁니다. 부정적인 그 인식을 대중들한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변호인들이 먼저 이것을 공개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감이 있다라는 표시를 이런 방식으로 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걸 공개하면서 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진술과 진술을 다리로 엮어서 인물이 그냥 이것은 이 대통령의 지시였다라든가 이렇게 진술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박하기가 애매하니까 그 사람이 조작한 것이다라고 덮어씌우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정두원 전 의원의 얘기처럼 검찰 대 이전 대통령 측의 법리적 격돌이라기보다는 진실 문제에 있어서는 일이 벌어진 건 확인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주도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고 범죄의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측근 간의 책임 공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묘한 상황으로 돌아갔는데 여기서 법리적으로 한번 다퉈볼 만합니다. 변호인단과 밀고 나가다가 정치보복으로 완전히 선회하고 불출석을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젠 최측근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터져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김인옥 여사, 영부인을 지내신 분인데 명품 가방 혹은 뇌물수수 이런 혐의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자, 이제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부터 보시면요. 이명박 부부, 이명박 내외 이렇게 이제 지칭이 되면서 가족 문제까지 되다 보니 이 사실은 부인이 한 일이나 아들이 한 일도 모른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져요. 소환조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최측근이 아니라 가족 내의 문제로 복잡하게 이제 된 거고 법리적으로 이것을 소명하기는 어렵다라고. 그래서 마치 증거도 없는데 이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검찰이 무리수를 뒀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진술과 진술로 거짓의 다리를 엮었다 뭐 이런 표현이었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요. 그만큼 지금 검찰의 영장 청구서만 보더라도 그 증거라는 것이 그 참고인들, 증인들의 진술밖에 없고 물증은 없거나 있더라도 조작되거나 믿기 어려운 거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부당한 절차에 빠져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여러 가지 혐의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무고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건 부당하다라는 것을 아마 강조하고자 하는 포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 대통령 측은 지금 혐의에 대해서 측근들에게 혐의를 돌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증거와 관련해서는 조작됐다라는 그런 입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진, 오랫동안 구성된 범죄 혐의들입니다. 지금 18개 혐의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대부분 나는 몰랐다. 네. 그 이제 비자금이라든가 뇌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나는 몰랐다. 예. 밑에서 벌인 일이고 나는 책임이 없다. 이게 전반적인 기조인데 문제는 개입됐다는 정황이 있는 게 있어요. 증거에 뭐 보고됐습니다라든가 혹은 최측근이었던 왔었는데 네. 무게의 어떤 그 뭐 중대성 이런 걸 고려해서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로 이제 모두 다 배당되게 됐는데요. 26기 부장판사고요. 뭐 요직들은 다 거쳤습니다. 워낙에 그 영장 청구 그 자리도 굉장히 요직 중에 하나거든요. 예. 법리적으로 또 내부 평판도 좋고 합리적이고 균형 감각 있는 사람이 이 중요한 자리에 가는 것만큼 그 내부에서의 어떤 업무적인 평판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원행정처도 거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26기면 거의 지금 경력만 하더라도 20년 정도 법조 경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워낙 그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법리적으로 사실관계로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이제 실질 심사, 이제 영장 심사의 진행 방식이나 이런 것을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피의자 없이 이제 변호인하고 이제 검찰 측에서 나와서 이제 영장 심사가 진행될 것이냐 이것도 오늘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본래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면 당사자가 안 나오는데 그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실질 심사하는 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네. 어차피 변호인들의 진술과 의견이라는 건 의견서로 대체하면 되기 때문에 서면 심리를 해도 충분합니다. 예. 다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재판부가 어찌됐든 피의자 측에 물어보고 싶은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당사자한테는 현재로선 신문하기 어려울 테니까 변호인들에게도 사실관계에 대한 신문을 일부 하기 위해서라도 실질 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래서 현재 조금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을 심사 기일을 321호에서 실제로 진행을 할지 그냥 서류만 제출된 서류와 의견서만 보고 검토가 충분할지는 아마 담당 그 영장 담당 판사의 의견을 받아서 법원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내일 밤 늦게나 아니면 그 다음날 새벽쯤에 그렇죠.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의 신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나올 수도 있을까요?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심리 자체를 건너뛰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제 제출된 서면만 검토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내일 오전 10시 반 아예 심리가 없고 부장판사가 영장을 이제 검토하는 작업을 거친 후에 내일 자정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데 예. 심리가 있다면 네. 심리가 통상 1시간 내외고요. 우리가 이재용 전 부회장 등 한 3시간 넘어가면 상당히 길다. 이례적으로 길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런데 그런 심리 자체가 내일 생략될 수밖에